사실 계약서도 없어요 지금. 그냥 이거는 하우머치 거예요? 네, 여기 입은 건데 그것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나중에 월급도 없어요 심지어. 나중에 주식 주식 같은 것도 뭐 준다고 얘기하고 옵션 안 받았어요? 옵션이 뭐예요? 아 얘기 쏙 들어갔어요. 말씀해주세요. 아 변호사님 뭐 하세요? 여기까지 왜 따라왔어요? 저희 사무실에 예쁜 직원분이 계신데 네. 그러면은 저 뭐 이런 거 소개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악처럼 아니,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소개는 생략 소개 생각하고 효과 없어요. 특수가 효과 넣어주세요. 제가 부동산이랑 이 공유오피스 사업을 같이 이제 대표님이랑 시작을 하게 되면서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이제 좀 생겼어요. 일반 임대차랑 이런 전대차 같은 공유오피스 이런 데 차이점이랑 뭐 조심해야 될 것들이나 이런 것들 그냥 여쭤보려고 사실 인터뷰를 이렇게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네네. 개념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임대차 계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체결하는 거죠. 집주인 그쵸. 혹은 건물주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빌리려는 임차인이 있는 이 1단계 구조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전대차는 이 단계를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전차인이 나오죠. 네. 그래서 건물주 혹은 집주인, 집이나 상가의 목적물을 빌리고자 하는 임차인. 근데 임차인이 다시 제3자, 전차인한테 한 번 더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단계 구조로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고 여기서 조심을 해야 하는 거는 이 전차인으로서는 전대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동의를 받았는가 여부가 조심을 해야 되는 점 같습니다. 청학동처럼. 신뢰성은 얻을 수 있게 돼요. 청학동. 네. 상가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네네. 보호법. 그거는 전대차를 하게 되면 전차인은 그 법적인 보호를 못 받게 되나요? 전대차의 경우에도 상위법 적용을 받고요. 하지만 그 상위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어야 해요. 임차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법령이 다 전차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전차인의 경우에는 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던가 아니면 대항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조항들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권리금이라 그러죠. 이제 임차인이 맞아, 나갈 맞아. 때 임차인만 보호를 받고 전차인들은 법령상의 보호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을 모르고 있거나 안 된다고 하는 네,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전차인이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호를 그래요? 받지 못한다는 거는 네네. 내가 전대인이죠. 나한테 이 건물, 이 목적물을 빌려준 전대인을 상대로는 왜 뭐 집주인이 모르게 계약을 했느냐 그치. 혹은 뭐 나보고 나가라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는 있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계약상의 어떤 위약금이 있으면 위약금 청구를 하든 이렇게는 가능하지만 동의를 받지 못한 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이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뭔가 나가라 그랬을 때 버틸 수 있는 대항력이 없죠. 최근에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그걸 보니까 요새 뭐 성수동 이런 데 가면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성수동 사례는 아니지만 그 팝업 계약도 사실 임차인이 팝업 스토어를 여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임차인이 어떤 큰 공간을 먼저 건물주로부터 임차를 한 다음에 팝업을 하는 다른 업체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전대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 팝업 스토어의 특성상 기간이 짧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2주, 1주, 뭐 길게는 뭐 3, 4주인데 사실 그럼 임차인은 한 명인데 전차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임대인이 알게 된 거죠. 이 항의들을 듣다 보니까.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무단으로 전대를 했어요. 임차인이.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법원이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어요.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그 전차인도 마찬가지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네.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한테 전대를 허용을 해줬고 네. 임차인이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전차인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전차인이 사실 뭐 여기서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 또 임대인이 그걸 허용을 해준다, 그러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본인이 전차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데 임차인이 사라졌다, 이런 경우에는 전차인은 동의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허용되는 기간 내에서는 자기는 계속 전차인을 지휘해서 전대차 계약에서 체결된 차임 상당의 액수만 임대인에게 지급을 해도 돼요. 원칙적으로는. 뭐 전대차 계약상 임료가 뭐 70만 원이었다 이러면 전 대인 겸 임차인인 요 사람한테 주는 7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남은 기간 동안 이 사람한테 주면 전대차 기간 동안의 보장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 여기서 머물고 싶다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었던 계약갱신 요구권을 자기가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전차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법령상의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네. 좀 이제 좀 풀리셨나요? 네. 지금 이제 진짜 네. 예쁘게 나오네요. 네, 마음에 들어요. 아니 지금 이쁘신데 사진. 지금 충분히 이쁘신데 변호사님은 그 법조인으로서의 신념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일단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저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속상한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짜증나는 기분을 저를 만나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좀 들여서 기분이 나아지시고 안심되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게 곧 저의 신념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전문가한테 야근 약사한테 저한테 연락하세요. 네.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연락을 드릴게요. 네. 좀 귀찮으셔도 받아주세요. 아, 네네. 왜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